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의 키워드가 적폐청산입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의 기한이 딱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적폐, 김대중의 적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적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인적 청산으로 확대되면 이거는 일종의 숙청입니다. 정치적 숙청이 되는 거죠. 더구나 그것을 정권이 지휘를 하면은 이거는 탄압입니다. 정권이 지휘하면 안 되죠. 정권이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요새 교통사고가 많다. 그러니까 교통사범을 단속해야 된다는 취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특히 이명박 전 정권을 상대로 한 보복적 조사, 수사, 폭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전 정권에 대한 처단 태풍입니다. 처단이 숙청이죠. 처단 태풍이다. 아주 잘 쓴 사설입니다. 제가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공세가 그야말로 총동원 양상이다. 여당과 국정원, 검찰, 연예계의 현 정부 우호 세력 등이 모두 나섰다. 검찰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과거사를 캐고 있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국정원 댓글, 문화의 연예계 블랙리스트, 방산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자원개발 공영방송 장악, BBK 사건 수사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잠시 여기서 BBK 사건, 방산비리, 4대강 사업 이거 다 국정원 댓글 몇 번 조사한 겁니다. 몇 번 조사한 데서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 해가지고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한 번 조사하고 수사한 것은 거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여당에서 요구하면 검찰이 받아주고 있다. 여당에서 요구하면 검찰이 받아주고 있답니다. 요즘 국정원은 북핵 정보를 탐지하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를 탐지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권이 전부 달려들어 파헤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을 처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정권의 분위기일 것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으니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보복 심리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최근 4개월여간 당 논평과 회의 발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100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몇 번이나 조사했던 광주 5.18을 특별조사위에서 또 조사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조사,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조사,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점검을 한다고 한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당 은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공공기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설의 마지막 몇 문장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보복은 불법에 대한 단죄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뇌물 90여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전 정권이라고 불법을 봐주면 사회가
달라지겠느냐고 할 수도 있고 언젠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죽기 살기 한국 정치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정권도 5년 뒤엔 같은 일을 당할 것이란 사실만은 누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5년 뒤에는 지금 칼자루를 잡았던 정권이 칼날을 잡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죠. 정권이 자기 편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은 전 정권을 단죄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5년 뒤에 단죄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몸이 아픈데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휘했다는 뜻인데 직권남용으로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이 블랙리스트는 반정부적인, 반체제적인 또는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인사들의 활동을 제외한 게 아니고 국가의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관리한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직권남용이 된다면 지금 이 사설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권에서 요구하면 검찰이 받아준다. 여당 국정원 검찰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런 보복적 수사를 지휘한다. 라고 한다면은 권력 남용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킬로친을 프랑스 혁명 때 킬로친을 만든 의사 킬로친이 그 킬로친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 킬로친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보낸 두 혁명가 로베스피에르 당통도 그 킬로친으로 목이 날아갔습니다. 보복은 반드시 보복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이 자중자애해야 할 때고 특히 여기서도 지적했지만은 국가가 이미 몇 번씩이나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 4대강 사업, BBK 사건, 방산비리, 국정원 댓글, 특히 광주 5.18 사건. 이것을 또 조사하는 이유가 과거에 내린 합리적 결론을 오늘의 필요에 의해서 뒤집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독재 정권의 수준을 넘어가는 전체주의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조작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군 대위 꼭두각시로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게 본인한테는 결정적인 흠이니까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이끄는 혁명군이 소련군이 아니고 혁명군이 북한을 해방했다. 진군해가지고 하던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조작하는 거. 오늘을 위해서 과거를 조작하는 거. 그래서 조지 오웰이 이야기한 대로 과거를 장악하는 사람이 미래를 장악한다. 그런데 오늘을 장악한 사람이 과거를 장악한다. 권력이 과거를 조작해가지고 미래를 향한 권력 유지를 꾀하는 것. 이런 일종의 조지 오웰의 함정, 1984년의 함정에 이 정권이 빠졌다고 한다면은 5년 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오만해집니다. 그 권력 잡은 그 상태를 즐깁니다. 많은 언론이 추앙을 하고 공무원들은 굽실대고 하는데 권력이 하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갑니다. 역사 속에서 5년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봉사하고 있는 검찰, 공무원들, 국정원들, 물론 일부겠죠. 특히 기자들, 지금 자중자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임명동의안 처리가 아주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질주를 막는, 권력의 폭주를 막는 곳은 언론과 사법부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것인가? 과연 그 두 개의 기둥,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마저 무너진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어린 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도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도전할 때는 응전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응전하면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낭비적 국력 소모를 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